네, 미국의 주가 지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다우존스 지수인데요. 하나만 본다면 사실 그 대표성을 띌 수 있는 건 어찌 보면 S&P 500이 더 많습니다. 500개 종목들을 합치고요. 우리도 이제 전 종목 시가총액 방식이기 때문에 S&P 500이 어제 1%가 올랐는데 우리 야간 선물은 0.4% 올랐습니다. 탄력이 약한 거고요. 0.4%를 코스피에 그대로 적용해보면 8포인트 정도 오를 걸로 예측이 되는데요. 8포인트, 9포인트 오른다고 해도 좀 약하죠. 기대치 자체는. 어쨌든 기대치를 높게 가지고 갈 수는 없는 또 날입니다. 조일교의 주간 키워드로 시장 읽기 하겠습니다. 코리아인베스트 조일교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조 대표님께서 뽑으신 주간 키워드, 지금 시장의 핵심 키워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변동성 장세에 대비하자는 말씀 오늘 하고 계시다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월은 기대보다 약했고요. 특별히 우리 장세가 글로벌 정치를 못 따라갔습니다. 2월도 전반적인 이제 조정 흐름을 준비하면서 3월을 준비하는 장으로 보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변동성이 커질 걸로 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월 달은 주간 변동성이 제가 지난번 자료 통해 보여드렸지만 63포인트 정도 나왔으니까 굉장히 큰데요. 2월 달은 1월 달보다도 변동성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딱 보면요. 그 파생 시장이 주식 시장을 흔드는 웩도덕 현상이라고 이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네.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장중에 보통 한 10포인트 상승했다가 한 10포인트 빠지는 거니까 한 20포인트가 움직이는 건요. 한 2시간 만에 움직여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한 일주일을 놓고 봤어도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죠.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 장에서 상단이 딱 막혀 있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더 힘든다라고 보는데 2월 달은 이런 변동성 장이 1월보다는 더 크게 나오는데 상단 하단이 이제 굉장히 크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외부 여건에 굉장히 좀 취약해질 수 있다. 그리고 파생 시장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준비한 자를 보시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월별 시장 수급을 볼게요. 2013년 수조금 누적에서 보면 여전히 코스닥 쪽은 아직까지는 수급이 그나마 괜찮지만요. 거래소 쪽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담이 좀 되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현물 같은 경우는 작년에 18조 그리고 2009년도에서 지금까지 샀던 게 산 거는 62조고요. 시가총액 올라가는 것까지 반영하면 90조 정도 되기 때문에 많이 판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항상 외국인들이 외부적인 어떤 변수사항이 나왔을 때는 해치를 해놓죠. 그러니까 선물 포지션을 해치를 해놓는데 이게 이제 주간 선물 누적이 25,600계약, 롤오버가 15,000계약, 야간 선물이 10,000계약 플러스라고 치더라도 이제 3만 계약이 넘어서 매도가 쳤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해서 한 3조 3천억 정도가 매도 방향으로 해치를 그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물의 수급이 좀 공백인 상태에서 파생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인데 재밌는 것은 여기 이제 외국인들 선물 동량을 제가 도표로 한번 표시해 봤거든요.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많이 매도했던 가격대가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한 260 이상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 숫자로 얘기하면 이전엔 더 심하겠지만 1월 8일부터 시작해서 12월 달도 심하겠지만 1월 달 들어와서 대부분 다 선물이 262 이상 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최근에도 260 이상으로 가면 외국인들의 선물이 굉장히 많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60을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에 해치를 굉장히 강하게 치고 있기 때문에 수급 공백 상태에서 선물에 대한 시장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외부 변수, 특히 선물의 전체적인 어떤 장중 동향에 따라서 상당히 변동성이 좀 심해지는 장세가 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나오는 유로존 정치 리스크 또 북핵 좀 불확실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2월 달은 훨씬 더 강하게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외국인의 현물에서의 매도는 조금 잦아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선물 매도는 여전히 많거든요. 수급상 부담이 됩니다. 외환 시장의 환율도 여전히 관심사죠. 엔화가 93엔 전날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요. 조금 잡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제 또 달러당 엔화 환율이 올랐죠. 엔화가 약세로 93.7까지 기록했습니다. 환율 움직임도 좀 봐주세요. 이게 참 안 잡혀요. 그러니까 네. 그 달러엔 자체가 좀 잡혀야 되는데 실제로 잡히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준비한 제가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사실은
이 라인에서 정말 올라오는 게 이게 월봉인데요. 월봉에서 지금 한 5개월 연속 양봉이 나옵니다. 이것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93엔 자체에서 빨리 무너져야 되는데 지금 93에서 지금 잘 견디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100엔하고 95엔 사이가 아마 이전에 들어왔던 가장 큰 저항대인데요. 단기적으로는 한 95엔 정도가 저항대로 작용할 것 같지만 요걸 좀 장기적으로 보면 한 95엔, 한 100엔까지도 열어놔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엔화 약세가 계속 지속된다는 것은 우리 증시에 그 시가총액이 구성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서 수출주에서는 그렇게 호의적이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제 원달러 같은 경우도 올라갔다가 최근에 다시 좀 내려오는 그런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엔화의 움직임과, 그러니까 엔화의 약세였던 동조화에 따라서 우리 증시의 업종의 어떤 움직임이 크게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 엔화가 상당히 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수출주, 내수주 쪽으로 실질적으로 좀 엇갈린다라고 보는 거고요. 준비한 자료 보시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최근에 나오는 형태들 보면 요런 형태가 좀 심합니다. 그러니까 IT 쪽은 여전히 약세고요. 자동차는 원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좀 반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등폭이 좀 약합니다. 근데 완성차보다는 부품이 좀 낮긴 하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 건설주나 은행주가 그 내수주로서 바닥에서 좀 가파르게 올라왔는데요. 어제 전일 보면 또 건설주나 은행주가 상당히 좀 약세를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시장 자체가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주도 업종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수주라도 바닥에서 올라오다가 일정 부분 올라오면 다시 꺾여버리는 거고요. 네. 특히나 이쪽 보면 통신이나 경기방어, 제약 이쪽은 뭐 계속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탄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출주 약세, 내수주 강세는 여전히 좀 지속되고 있는 것 같다. 그 영향 자체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엔달러와 원달러 이 환율 자체가 지금 달러엔 차트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는 환율도 봐야 되고 이 부분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가. 앞으로 이 환율에 따라서 업종에 대한 동조화가 지속될 것인지 깨질 것인지 이것 결정되니까 환율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글로벌리 돈을 뭐 엄청 풀어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원화가 의도하지 않게 강세로 갔는데 거기다가 일본의 엔 약세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들을 받습니다. 결국 수출주보다는 내수주가 힘을 받고 있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수출주를 구성하고 있는 IT, 자동차, 뭐 경기주 이런 것들이 약하면 지수는 가기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시가총액이 예. 높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요, 2월 남은 전략은 어떻게 짜면서 갈까요? 예, 제가 이제 한번 방금 얘기하신 거 가지고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네. 2013년도 보니까 이게 2013년도 딱 들어와서 종목 등락률입니다. 근데 우리 시장의 시가총액 1위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이제 보면 여기가 지금 한 8개 있잖아요. 총 16위까지 돼 있는데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간만에 했다가. 와, 언제 이렇게 내수주가 이렇게 시가총액 위에 올라온 종목이 많은지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는요, SK텔레콤 같은 거 올라오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벌써 올라와 있잖아요. 이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보면 포스코, 현대모비스, 삼성생명 같은 거 14%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SK텔레콤도 14%. 그 다음에 은행주 같은 거 2.4, 그리고 롯데쇼핑 4.2. 이렇게 내수주는 다 올라오는데 수출주는 보세요. 3.2, 5.72, 6.82, 기아차는 9.7, LG화학 9.72, 현대중공업 12.8, SK하이닉스 7.9. 극명하게 대조가 돼요. 극명하게 대조가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빨리 바뀌려면 환율이 좀 바뀌어줘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이런 형태로 가게 됐죠. 그래서 제가 1월 달부터 들어와서 제가 단 한 번도 수출주 얘기한 적이 없고 계속 내수주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1월부터 시작해서 내수주의 경기방어주, 통신, 유틸리티, 제약, 금융 이 내수업종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계속 내수주 쪽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수출주나 자동차는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수준으로 올라올 거는 가능하지만 추세 상승으로는 좀 제한될 수 있다. 지난번에요. 제가 2000선 이상 올라오면 주식 비중을 좀 줄이자라고 얘기했는데 2000선 이상 못 올라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이번 주에 반등이 되면 그냥 주식 비중을 한 6대, 현금 비중을 한 4 정도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2월 달은 변동성 장세기 때문에 네. 절대 추격 매수 안 됩니다. 그리고 환율 방향성, 특히나 이제 달러엔 좀 보시면서 업종 좀 전략을 선별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수출주는 기술적 반등 수준에 좀 머무른다.
그 정도 길게 가져가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존의 뷰는 주식 7, 현금 3의 7대 3이었었죠. 예. 네, 그래서 주식 비중을 조금 줄여서 6대 4의 비중으로 가시라고 하고요. 무리하게 사고 파는 그런 매매를 조금 한 걸음 물러서서 관망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조일교의 주간 키워드 코리아 인베스트 조일교 대표님 시각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